네, 공정위원장님, 지난번에는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네.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작년에는 저희가 대우조선 하도급 관련해서 여러 문제 제기를 했고, 공정위에서도 신경 쓰겠다라고 했는데, 솜방망이 처벌로 매듭이 된 게 아닌가 싶고, 그 이후에도 그 지적을 하니까, 더 신경 쓰겠다 그러셨는데, 좀 지금까지 만족스러울 만한 어떤 진행 과정이 보이지 않아서 피해 기업의 대표들, 노동자분들이 여전히 공정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현대중공업 불공정 하도급 문제도 사실 대우조선의 하도급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사실 처벌된 것이 서면 미교부 건 하나였었는데, 지금 현대중공업도 선시공 후계약, 이것도 네. 서면 미교부와 네.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견적을 결정하는 과정도 보면은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이고요. 예. 그래서 단가 후려치기 하고 결국 강제로 계약을 해서 그에 따라서 도산에 이르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피하청 기업 17개에서 지금 공정위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제소한 상태인데, 예. 또 이 표준 품셈에 따르지도 않고 공개도 안 하고 있죠.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사례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동영코헬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통보하고 재축소 재통보하고 또 최종적으로 또 축소해서 재통보하는. 그래서 결국은 정상 단가보다 35% 이렇게 줄어든 계약을 체결하고 결국은 법정관리, 이 기업은 법정관리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 이렇게 좀 보시면은요, 여기는 좀 이것도 황당한 사례인데, 정부가 조선업종에 대해서 지금 이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다음에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 지원을 하는 이유는 원청 기업을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청 기업의 경영 여건이 나빠지면서 그로 인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정책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4대 보험 유예 같은 거는 그런 내용 중에 대표적인 사례죠. 근데 이 기업은 4대 보험 유예 받고 나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성금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기성금 받아서 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거의 84%. 그래서 남은 돈 가지고 회사 유지 관리 경영이 어려웠었는데, 그나마도 4대 보험 유예하고 나니까 이거는 하청 기업을 위한 거고 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건데 원천 기성금을 깎아가지고 기성금 대비 지금 임금 비율이 97.6%. 이건 망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용 지원 업종을 지정해서 정책 지원을 할 때 이러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현장 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게 다 하도급법 위반 사항들 아닙니까? 예. 근데 위반 사항인데 이게 지금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이게 좀 답답하고요. 네. 특히 이제 조선업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오늘 하도급 관련해서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정위가 역량이 안 되는 건지 하도급 위반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 현실과 실태가 너무 심각한 수준인데 공정위의 조직 규모나 지금 여건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거 어쨌든 이 공정위가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기업들 계속 이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는지 저희가 진짜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 마시고 조금 구체적인 예. 계획과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추가 질의를 안 할 거라서 그냥 바로 권익위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고 나중에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짧게만,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조선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시고 저희 공정위에 독려를 하신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요즘 현장 조사의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인데, 작년까지 전문가 1명 포함한 5명으로 이루어지는 포렌식 집한 게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현장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작년 말에 17명 지원해서 올해 3월부터 비로소 제대로 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팀을 저희 공정위가 가지게 된 겁니다. 원래부터 사실 제대로 조사를 하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저희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그 제재한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법원의 판례를 넘어설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원래 그 대우조선해양에 34개의 협력업체 사건을 한꺼번에 묶은 조사를 했는데 8월 달에 상정을 했는데요. 사실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심사 명령을 내렸고 요번에 12월 달에 다시 다룹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산업의 6개 회사 모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류의 다수 반복 신고된 기업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지금 이미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과거와는 다른 어떤 각오를 가지고 조선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재인경 의원님 수고. 네, 현대중공업 불법 파견과 관련돼서 우리 참고인인 한익길 대표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저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부실조사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업의 사내하청 불법 파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오히려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에 현대중공업 사내 하도급 실태 조사한 보고서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허술하기 짝이 없을 뿐더러 제대로 이게 조사를 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급인의 지휘 명령에 대한 판단 항목을 보시면요. 하청업체가 작업계획과 인력 수급계획, 작업 배치와 작업량 결정 등을 독자적으로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감독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작업 지시서 작성이나 교육은 원청이 했지만 업무상 지휘 명령은 하청업체가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청의 지휘 명령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와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이게 하청업체의 작업 배치 현황표입니다. 다음. 예. 이게 이제 아래편을 보면 이게 물량반의 자료 중에 직영 지원이라고 오른쪽 편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 직영 공정의 물량팀의 하청 노동자를 파견해서요. 정규직과 혼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다른 하청업체의 작업 일지인데요. 여기를 보면 상용직 본공을 역시 직영 지원 명목으로 파견을 보낸 자료입니다. 파견이 불가한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그것도 파견업체로 등록하지도 않은 업체와 물량팀들이 인력 파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 나온 분들이 올해 1월부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해서 불법 파견에 따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익길 대표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2017년 10월경에 불법 파견을 스스로 인정하고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의 지금 대표로서 울산 노동지청에 스스로 고발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결정이고 행위이신 것 같은데 어떤 경위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시게 된 건가요?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가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는 불법 파견업체라고 우리가 참고를 했었는데 네. 그 자료를 제가 울산지청에다가 결과물을 좀 보자고 하니까 네. 결과물이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제가 국민신문고에 직접 글을 올리니까 약 한 달 있다가 그 자료가 왔는데 딱 한 장짜리가 왔더라고요. 거기는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와가지고 제가 항의차 울산지청에 가서 따지니까 네. 그 근로감독관이 저한테 불법 파견 업체면 대표님도 구속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 이거는 어떻게든 법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이게 불법 파견을 밝혀져야지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1층에 내려와서 제가 바로 그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셀프 고발입니다. 네. 그 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관련된 조사를 그럼 언제 받으신 거세요? 제가 약 1년 정도 돼 올 6월 달인가 제가 받았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그 훨씬 1년 전에 했는데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이 사업주가 스스로 불법 파견을 했다고 하는데도 조속해 사태를 파악하기보다는 그 부분들을 은폐하거나 지금 의도적으로 해태를 했다라고 봅니다. 우리 정거인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동부의 사내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셨죠? 네. 예, 여기 보니까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하청업체가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하시기에 독자적으로 하청업체가 했다는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보이세요? 이 건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고 계신가요? 아니요, 사실과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은 일단 원청에서 지시를 하고 통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원청부서 차장이 경부산업관리자에게 작업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불법 파견 증거 자료인데요. 이게 노동부에서 조사할 때도 이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네네, 좋습니다. 예. 저걸 주니까 감독관이 하는 말이 뭐가 불법 파견이죠? 저한테 답을 물어봤습니다. 그 원청부서 차장이 경부산업관리자에게 그 작업 지시를 한 카톡 내용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게 2014년도, 15년도에 카카오톡으로 저희 조 반장들한테 매일 저렇게 작업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과 공사대금 소송 중에 현대중공업 측 정인으로 나온 저 정모 차장이 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정을 해서 과징금 벌금 200만 원을 받았는데 저때 검찰하고 경찰에서 조사할 때 카카오톡으로 작업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서가 다 있습니다. 네. 그 현대중공업 관련된 부분은 저희 뭐 국감이나 상임위할 때도 여러 차례 다양한 형식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대중공업은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불법 파견 문제, 그리고 원청과 물량팀 간의 불법 파견 문제, 그리고 하청업체와 물량팀 간의 불법 파견 문제 등 아주 심각하게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직적으로 저는 은폐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예. 현대중공업권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저희가 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이 부분을 판단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로는 현대중공업의 물량팀의 위장도급과 불법 파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좀 보고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끝나고 나면 우리 대표님께서 혹시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부터 말씀 주시죠. 네. 현대중공업 지금 장관님께서 고발한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고발인, 피고발인, 대리인 조사, 수사자료 입수 등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장이 폐업한 지가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수사 중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 검토해서 네. 좀 위법 사실 발견되면 근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보고도 해주시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 네. 그 2017년도 1월달 자료에 보면 그 경부산업 대신 다른 어떤 A라는 업체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 업체도 여기 보면 여기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 직영과 그 업체가 같은 작업구역에서 같이 작업했다는 내용을 제가 이제 찾아가 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사내협력사는 도급을 위장한 인력 파견업체입니다. 사내협력사는 자발적인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공사 실적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공사 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일을 합니다. 원청의 직접 공사 관리 및 공사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내협력사의 인력 관리, 인원 체크, 인원 충원 및 감원 등 모든 것은 원청의 지시 통제에 따라서 하며 한마디로 사내협력사에겐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매월 말 허위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여 도급을 위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관행에 하청업체들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100여 개의 업체가 폐업과 도산을 하였으며 지금도 이 같은 불법 관행이 난무하는 현대중공업의 실정에 절망할 뿐입니다.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에게 시간 벌어주기 위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관리에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그 하청 노동자들의 생계마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이와 같은 관행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